현장음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 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 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 체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 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선거 브로커로서 2006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 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 중에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 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 정치 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서 주거 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 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에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해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 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줬으며, 셋째, 기부 체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줘서 기부 체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사 비용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 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 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 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 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 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 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회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직역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의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인섭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길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자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수단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한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7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휘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증거는 제시해야지. 증거 제시가 제일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법무장관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좀 짧게 주려고요. 그래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법무장관이 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잠시 경청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 의원 여러분,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법무장관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또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법무장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체포 동의안 요청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화면 직접 보고 계십니다. 31분부터 요구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길어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좀 반발을 했죠. 예,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용히 경청을 해달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조금 짧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 소동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잠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멈추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제안 설명이 있으니까 법무장관은 제안 설명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잘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좀 요약 발언을 좀 해달라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계속 예, 시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원내대표 모여서 국회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게 사실 저 논리적으로 보면 예. 법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말이 맞는 거예요. 국무위원이 와서 왜 체포 동의안을 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는 맞는 건데 예. 또 하나는 저 설명을 듣거나 안 듣거나 한 90% 이상의 의원들이 이미 마음을 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예.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른 동료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야유를 보내고 이렇게 의사를 방해하는 거라는 건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도 좀 흔히 하는 말로 요령 있게 하려고 그러면 네. 조금 핵심만 찍어서 예.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 때문에 의원들 안다고 그러면 핵심만 찍어서 딱 부러지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진표 의장이 지금 원내대표들한테 다 돌아가서 소속 의원들 다 조용히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원내대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네, 박광원 원내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가 네, 한동훈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 제안 설명 가운데 자, 의원 여러분, 증거를 반드시 의원 이야기하고 여러분.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이 의원 국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별로 이 제안 설명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죠. 법무장관께서는 최대한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국회라는 건 그동안의 관행도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예. 자,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렇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비 협박 등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 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석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업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선은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권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김회재 의원, 문정복 의원, 양기대 의원, 박정화 의원, 양금희 의원, 유경준 의원, 조은희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표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불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네. 됩니다. 가 또는 네, 이재명 부의 대표 문자나 체포 동의안 기호를 표결이 제시하는 잠시 것을 뒤에 보여줍니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3시 31분부터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 요청 설명을 했는데요. 약 한 10여 분 하다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과 충돌이 있었고 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단석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길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좀 줄이고 마지막에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자발적으로 약속했다. 그리고 주권자의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저렇게 체포 동의안 저렇게 제안 설명이 있으면 해당 의원이 또 신상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지 못했고 그에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검찰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독재, 법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김경수 기자한테 좀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보통 한 몇 분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오죠?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를 보니까 그때는 투표에 한 17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그랬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무기명 수기 그러니까 실제로 가부 여부를 손으로 적는 방식으로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의원들이 전부 다 투표를 마치기까지는 한 17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1차 체포안 때도 이게 가냐 부냐를 두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예. 혼선이 있었고 네. 1차 투표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표결 결과 잠깐 보여주시고 두 전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큰 영향 안 미치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작은 증거라도 구체적인 것에서 나와서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아직 안정한 여야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죠. 예. 흔들까 봐서 과음질을 난리를 치는 건데 흔히 안 하면 난리를 치는 거죠. 네. 별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냐면 저는 결국 이제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남은 건데 저는 어제 사실 밤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예. 아침에 유심히 보면서 생각이 많이 이 가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결정적 이유가 그래서 진보적인 매체라 할 수 있는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일면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가결 어떻게 보면 부결
통제를, 통지 내지는 지시를 그런 걸 봐서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도 많이 흔들릴 것 같다고 봤기 때문에. 예. 신영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오늘 한동훈 장관의 저것은 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예. 보니까 드라이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온 건데 이제 네. 마지막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이라는 그 크게 세 토막 중에서 마지막 토막을 가지고 온 건데 그것도 역시 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결정적인 오늘 표결에서 투표에서 영향이 있다면은 어저께 점심 직후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그 SNS에 예, 올린 예. 글 특권 포기를 번복하는 예.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거였을 거예요. 이게 민심 쪽에 주는 충격파와 예. 당내에 주는 충격파 그리고 의원들한테 주는 충격파가 각각 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네, 네. 큰 충격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좀 며칠 전에 강 위원이라는 더혁신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던 그것도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죠. 예. 이번에 가결을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추적하고 색출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 오늘 그 병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지금 병상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SNS에서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정치검찰의 올감이다. 표결로 부수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김경수 기자. 네. 예,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제 SNS가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이후로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충격파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파장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예, 이제 이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의 연설과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 과연 그 중도층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렇게 사실 부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네, 그 네. 부분은 계속 앞으로 공세를 받을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논리 가운데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검찰에 기회를 줬는데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검찰이 그때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뒤집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본회의 때 국회 회기 중에를 전제로 하는 건데 하나만 하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면 당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가 적용이 안 돼요. 예. 권리가. 따라서 이건 하나만 했던 거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 부결 지침 또는 지령이 역효과를 내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가면 결국은 단식도 방탄이고 우리 당도 민주당도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블랙홀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역효과를 좀 냈다고 보는 거고 예. 이 주장 중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자신 있으면 체포 동의안을 찬성해달라, 가결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예. 또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서 영장 기각이 되면 완전히 사법 리스크도 틀어버리고 당도 살게 되는데 예.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구속될 것에는 공포심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불안감 수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인 거예요. 예. 이번에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 어느 길로 가건 가결이건 부결이건 민주당은 내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질문하신 대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금방 신 의원이 지적한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불과 석 달 전에 그것도 국회에서 당 대표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얘기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특히 또 그것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 앞으로 있을 공천이라는 대사를 그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민심이 굉장히 출렁일 겁니다. 2월 27일 날 그때 1차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7, 8%로 당 지지도가 아주 출렁했습니다.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심한 수준의 민심에 아마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고민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틀 전이었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니 어느 길이든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다. 민주당이 올감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김경수 기자. 네. 예. 그래서 과연 올감에 걸려들 만큼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기자들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였어요? 그 이제 부결을 어쨌든 박광원 원내대표는 예. 당 지도부잖아요. 예. 그 뭐 개파를 떠나서 그래서 그때 지도부의 입장은 어쨌든 이번에 그 검찰의 영장 청구와 그 체포 동의안 예. 표결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이제 8월 임시국회 때 한번 그때 이제 회기를 좀 앞당겨서 종료를 하면서 그랬죠. 그때 비회기 기간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12월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 끝나면 그때 또 영장을 청구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당당하게 임할 건데 예.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이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가 당내 분열을 노리는 거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예. 만약에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하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이제 윤관석 의원 경우에는 또 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비회기 때 슬쩍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이것만을 가지고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가 몇 건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혐의가 또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보강을 해서 아니면 예. 다른 걸 추가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다시 가지고 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부 만약에 부결되면 아시는 대로 구속영장은 없던 게 기각되니 없던 일이 되는 거 예.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은 재판을 받겠죠. 근데 네.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영장, 저는 새로운 혐의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하게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면서는 뭐 오히려 저게 오늘 이번에 찬성표가 많아서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질문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결된 이후 어떻게 될까? 예, 지금 이 시간 현재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약 한 10분 정도 지나면 표결이 끝나고 이후로 검수 마치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기 신경민 의원, 신성범 의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지금 뉴스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님은 일찍 나가셔야 한다고 아까 네.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최대한 나가셔도 끝까지 좋습니다. 예, 최대한 여기 있다가 나가셔도 좋으니까요. 완전히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가시 1차 저는 1차 예. 2월 달에 저 표를 갖고 해석이 많잖아요. 네, 1차 표결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래요? 예. 139대 138. 저게 사실은 과반, 당시 그러니까 과반이라는 게 예. 149석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찬성이 149가 안 되고 139여서 저때 부결된 건 사례인데 네. 보시는 대로 체포 동의안 찬성 그러니까 찬성이 139, 한 표가 더 많았어요. 이 대목을 잘 봐야 된다.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예. 또 저런 11명 대 9명. 예. 기권하고 무효. 무효.
저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론도 주목하는데 뭐 저 20명, 11명 더하기 9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결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결정의 변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적어도 6월 달에 그 이재명 대표가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나가겠다. 부르면 네 발로 나가서 응해서 판사 앞에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 아주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바뀜에 대해서 저 수명 정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재명 대표와 당의 운명을 같이 그 하는 걸 끌려 들어가는 걸 막을 거냐 어떡하냐. 이 대목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저희가 신경민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제 김만은 원장님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일단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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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약 한 15분 정도,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한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7, 8분 뒤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 지난 2월 제1차 체포 동의안 표결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적의원 297명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95명이 지금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148표가 나오면 가결, 그 미치지 못하면 부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296명 됐어요. 295명이 오늘. 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에서는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결됐을 상황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결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성범 의원님,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말씀 더 해주세요. 아니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가결됐을 경우에 이제 이후 단계에 대해서 이후 이제 법원에서 절차를 영장 말씀하시는 실질 심사 거죠. 받는 거죠? 가결이 되면 이제 법원이 영장 심사 기일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가게 될 건데 이제 그 날짜가 언제 잡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가결 전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장 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 자체가 가결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게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로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한번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이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당연히 갈리겠죠. 기각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가 입증이 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도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태까지 온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명과 비명계 사이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데 앞으로 이게 더 내용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그 역풍을 좀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여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김만은 원장이 옆에 나와 계셔서 김만은 원장께도 여러 가지 여쭤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지금 표결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전적으로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뭐 대체로 예상을 했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 때문에 예. 하셨습니까? 부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막판에 가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예. 역작용, 반작용, 후폭풍이 좀 있으면서 알지 못하겠다 상황이 어쩌면 오히려 가결될 상황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예.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박주민 의원이 나와서 상황을 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지금의 이런 정치 상황을 종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참 조금 애매한 발언이었는데요. 아. 아다시피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된다. 예. 그러면은 상황이 종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현재 예.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예.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가결 자체로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다시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예.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종결이 되려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영장 실질 심사 단계로 가가지고 예.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되어버린다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장했다시피 검찰의 무도한 행동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초반에 예.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검찰의 무도한 이런 입장들을 실질 심사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 방식이 되든 아니면 검찰 쪽의 주장처럼 만약에 구속이 되든 네. 이런 방향이 돼야 현재 상황은 일종 종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네. 현재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자체로는 상황이 종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예.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여야 상황이라든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예. 정치적인 파장은 굉장히 크죠. 예. 가결이 되는 쪽이든 부결이 되는 쪽이든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더라도 오늘 조금 그 박강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나왔던 얘기가 모두 전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내부 갈등의 요인들이 일정하게 조금 뭔가 노출이 되는 예. 그런데 오늘 투표를 거치고 나서 부결되든 간에 가결되든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아마 당내 진로 관련해 가지고는 네. 또 한 번 큰 폭풍이 일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신성범 의원님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면요. 투표는 마친 것 같고 개표를 시작한 겁니까? 네, 4시 20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들 총 295명이 투표를 했고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기 투표다 보니까 이제 일단 명패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가 명패 숫자랑 같은지도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부를 분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기권이나 무효 이런 것도 분류를 할 것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예. 자, 무기명 투표입니다만 이게 투표 관련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이전에 있었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아다시피 무기명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했죠. 네. 현재는 수기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왜 저는 가부에 한글하고 한자를 동시에 하는 거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한자 문화가 있을 때 네. 그때 국회에서 했을 때 가부를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썼는데 지금은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 예. 구자 한자 입구자를 안 써가지고 무슨 뭐 무효표가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데 네. 국회 의사국에서 정할 때요. 제가 뭐 국회 과거처럼 있었다면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건의하고 싶습니까? 그냥 한자로 가부만 쓰면 되죠. 예. 굳이 가부를 한글로 쓰든가 한자로 쓰든가 둘 중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한자 쓰다가 헛갈려서 뭐 가냐 부냐 무효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후부터는 의사 진행에서 그냥 수기로 해서 가부를 정한다면 이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네. 한글로 쉽게 가부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글로 가부로 쉽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 그때도 표 두 장이 두 장을 갖고 한 30분 넘게 여야가 대치를 벌였잖아요. 네, 예. 굉장히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었고 저 때 비슷한 그림이었죠. 저렇게 이제 예, 둘러싼 맞습니다. 상태로 예. 그 간표 의원들과 그리고 명패수는 295명입니다. 자, 다음은 결과 발표합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총 295명 출석한 의원들이 다 투표를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예. 이제 투표함을 열어서 실제로 저기서 이제 가 몇 표, 부 몇 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가부 그리고 모휴 기권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제 이 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그런 좀 혼란이 그때 없었으면 부였냐, 좋겠는데. 무냐 뭐. 네. 예, 가짜를 이렇게 한자를 흘려서 이렇게 써가지고 부로 봐야 되느냐 한자 가로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부할 때 우리가 가부할 때 밑에 입부가 예, 들어가는 예. 부인데 안 입을 자를 그냥 써가지고 예. 헷갈리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이후에 뭐 조금 개선의 노력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오늘 또 그냥 가부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가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요. 그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가부의 결정은 이미 승부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찬성이 139, 예. 반대가 138이 되니까 네, 네. 명목상으로 만약에 반대쪽으로 포함된다면은 반대가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명분 싸움을 위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뭐 아, 주장하다가 그랬군요. 예. 두 표 가지고 반씩 나눠서 결정을 당시 했던 상황입니다. 김만우 원장님, 그런데 저 체포동의안 지금 표결은 수기로 했잖아요. 예. 앞서 그 해임 건의안은 또 전자투표로 했거든요. 예. 예.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다가 아마 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도 그냥 전자투표도 상관없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네. 아다시피 현재는 그냥 앉아서 투표를 하는데 앉아서 투표할 때는 본인들의 찬반이 확인되는 거니까요. 비밀투표 확인 안 되니까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것인데 네. 전자투표 하는 거죠. 아다시피 예. 지금은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만은 일반들의 국민들의 투표도 앞으로는 상당 부분은 전자투표로 가자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만 코로나 시절에는 투표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것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커질 것이다. 많이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원장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167명 네. 맞죠? 오늘 167명 오늘 167명. 투표를 했습니다. 이탈표가 28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도 있다. 그 이후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에 어떤 후폭풍이 불 것 같습니까? 가결이 된다면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의 개파 갈등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예. 아다시피 그냥 완전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엄청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압박이 강했었죠. 예. 전부 반대하라고요. 심지어는 특정 단체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까지 해서 네. 살승부까지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오히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네, 이른바 부결이 비명을 된다면요? 중심으로 가결이 된다면은 가결된다면 비명을 중심으로 한 사람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며칠 안 돼서 예예. 곧바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이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주장하다시피 전혀 근거가 없는 조작 공작이라면은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하려면 사실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오히려 자진해서 갈 정도로 영장을 실질심사를 통해 기각을 받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가서 구속까지 돼버린다 했을 때 그동안에는 구속되더라도 무슨 옥중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예. 구속까지 가버린다면은 당의 이른바 비명, 친명의 개파 싸움의 단계는 어느 정도 끝나버리지 않겠는가 해서 이거 오늘 결과가 부결이 되면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거고 지속되면서 선거는 가까워지는 거죠. 선거 일정은 가까워지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문제 수박 논란 개딸들의 문제가 되면서 어차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표 수도 그런 문제가 생길 2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투표 잠시 결과 뒤에 잠시 뒤에 투표 발표. 결과 나올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현재 상황이 계속이 되는 거죠. 부결이 된다면 이른바 비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몇몇 강성이라고 하면 비명의 언론을 통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속이 되면은 과연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까지 했는데 예. 이런 상황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보니까 이소영 원내 대변인이 예, 어제 예. 오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마침 이 시기에 당직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이 상 기구하다라는 얘기는 대변인으로서 방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기 본인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부결을 요구하는 심정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검찰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정도 애매한 변론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총선 전략 또 이후에 내부의 갈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요, 구속된다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리더십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공천 작업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누가 키를 쥐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큐를 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제를 두고 예. 굉장히 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치열한 당내에서 갈등이라든지 서로 경쟁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네. 영장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이제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잠시 뒤에 가결인지 부결인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그 동안은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아직 오지 않은 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때도 그렇고 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논의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예. 만약에 정말 오늘 가결이 되고 그 영장 실질 심사로 인한 그때 되면 정말 구속의 기로에 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때 아마 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네. 좀 논의가 물밑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 또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만은 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또 영장 실질 심사 때 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 수도 있다. 그럴 수 라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부결이 된다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박광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결이나 가결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그래서 정치 검찰 행보 아니냐. 그러니까 비회기 때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거는 전 둘 다 민주당의 주장이 급하니까 하는 주장이고요. 예, 방탄이냐 아니면 내분이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방탄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방탄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내분 이야기는 없던 내분 요소를 검찰이 비회기태하지 않고 회기태 해가지고 분열 요소를 만든 것이냐? 예.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금 비명, 친명, 내부적 갈등 요인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갈등 요인의 해소 책임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이지 갑자기 검찰이 회기태 해야 될 걸 비회기태 해가지고 없는 갈등 요인을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방탄과 내분 갈등 요인의 두 개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예, 예.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거는 검찰을 향해서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보니까 추가로 또 확인할 게 좀 있나 봐요. 예. 지금 또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회 앞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입니까? 네, 예, 어떻게 확인이 안 되는데, 예. 그 친명계 원외 조직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10만 앞에서 포이설까지 주장을 했었죠. 그렇네요. 네.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저쪽의 주최 측의 주장으로는 예. 연인원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 왔다라는 게 이제 주최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체포 동의안 부결하라. 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국회 아까 앞 그 상황 보고 이제 계십니다. 만약에 그 미리 뭐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후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이제 그 실질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예. 그러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현장이 없고 유구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 거죠. 예. 그동안에 옥중 공천 얘기가 무조건 하겠다. 특히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 헌정사에서 옥중 출마라는 용어는 있었지만은 옥중 공천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원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할 수는 예, 있는 건데 예, 예, 예. 옥중에 있으면서도 당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거니까요. 혹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마 지도부 교체 방법을 추진할 거고 예. 추진이 안 된다면은 분당이라든가 신당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당에서 옥중 공천을 수용하면서까지 예. 내부의 후보자들이라든가 현역 의원들 다수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네. 않을 겁니다. 아다시피 현재의 양쪽의 강경 세력은 뭐 몇십 명씩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 90명 정도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따라가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니까 한쪽으로 따라가겠냐 그건 아니어서요. 민주당이 그렇게 옥중 공천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체제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성립이 된다면 형성이 된다면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도부 지난번에 혁신위 같은 거는 지도부가 그대로 있으면서 기능을 했던 거고 비대위로 간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예. 다른 비대위에서 공천도 주도하는 거니까요. 네. 다만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역할 사람으로 보내겠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당의 재편 문제가 정 만약에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새로운 정당 형식 방식으로 갈 수도 하지만요, 있다는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라고 보면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치르는데 조홍천 의원 등이 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과연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당 내부의 갈등이 폭발되고 또 그런 쪽에 주로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사법 리스크 상황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공천 국면에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죠. 아. 그러면 그나마 남겨놨던 갈등 관계를 마지막에 폭발되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분위기는 분명하지만은 부결이 되는 쪽이 네. 그렇지만은 갈등은 폭발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상으로는 네. 이제 아직 뭐 개표가 진행 중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간표 의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이제 술렁이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예. 분위기입니다. 이건 네. 전부 다 분위기라서 확정은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여당 간표 의원이 이렇게 좀 뭔가 신호를 했는데 아마 가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아직 확인이 안 된 내용이고요. 네, 예.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가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예. 정확하게 이제 숫자는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그럼 좀 그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예, 합니다. 술렁이는 분위기다. 예. 근데 지금 그 표로 정리를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리고 수기 투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처럼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아. 이 문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논의했던 분이 김혜재 의원이었는데 이번에도 김혜재 의원이 붙들고 지금 논의하고 있네요. 현장을 두고 이게 예. 그럼 저 표가 간지분지 또 보는 겁니까? 그때도 김혜재 의원이 지난번 때에도요. 예. 그때도 김혜재 의원이 가부 문제 가지고 논란한테 따지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을 해서 이제 현장 상황을 박주민 의원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예. 아직은 연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면은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예. 지금 어느 정도는 끝났고 지금 몇 개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표를 세 보면서 네,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네, 네. 앞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은 잘 들었고요. 지금 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아시는 만큼만 네, 전해주실래요? 네. 뭐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서 길게 통화드리긴 어렵고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표수하고 명패수 확인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제 표를 구체적으로 세는 거죠. 가와 부표를. 예. 그 과정에 이제 가나 부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분 원내대표님 좀 앞으로 그래서 나와주시기 그 바랍니다. 표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판단할까를 두고 지금 간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방금 의장님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표를 손에 들고 예, 예. 양당 원내대표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이제 원내대표 간에
그 해당되는 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등 몇 가지 좀 점검할 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표결 결과가 집계돼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표수가 두 표를 갖고서 여야 저렇게 원내대표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몇 표 정도가 지금 애매한 겁니까? 그런 상황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앞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의장님 손에 들린 표는 한 표 정도인 것 같아요. 한 표요? 예. 네. 이 한 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굉장히 너무 부족하네요. 예. 그렇군요. 예. 원래 박주민 의원께서 원래 오늘 이제 저희 회사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본회의 때문에 나오지 못하셔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를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를 좀 받아주신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 저희가 좀 소란스러운 상황을 봤거든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네.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체포 동의안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예. 과거의 전례를 보면 요지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범죄 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국회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줄여라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장님께서도 간단히 좀 해라라고 두 차례 세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란이 좀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오늘 그 표결 전에 의총이 열렸었잖아요. 네. 예. 의총에서 뭐 기구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통합 관련 기구?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뭔가 확정되거나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계속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표결 결과 발표해서요. 고맙습니다.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정의하면 어떨까? 이미 읽은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 동의가 장동혁 의원의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권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만호 원장님, 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네요. 네, 아까 보니까 과반이면은 148인데요. 예. 두 개가 지금 붙었네요. 149로. 지난번에는 139가 가였었는데 149가? 지난번에는 예. 139였는데 예. 지금 이제 10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가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근에 단식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동정론도 상당히 일고 있었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대표가 이런 정도의 건강 위급 상황인데 과연 가결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아침 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그래도 이번에 조금 두 개의 분위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온정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투표할 때는 좀 다르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결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국면을 해결해야 되니 그랬었는데 대체로 예상했다시피 저한테 질문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저는 55% 조금 가쪽이 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약간 정말 미세하게 네. 결과는 지금 149로 가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8표가 나오면 이탈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되는 것이다 했는데 이탈표 이렇게 보면 이제 29표 나왔다고 보면 되는 네, 겁니까? 최소 29명이 이제 민주당 지금 기권 쪽에서 6표도 있고 네. 무효 4표도 있으니까요. 네, 최소 29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표결 결과랑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이 10표가 늘었고 부결은 2표가 줄었고요. 부결은 2표가 줄었고요. 네, 기권이 3표가 줄었고 무효도 7표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권과 무효표를 던졌던 분들이 좀 마음이 돌아섰다, 많이 좀 가결로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때하고 달라진 점을요. 네, 1차 체포동의안 예. 표결 때는 당시에 총 297명이 네. 투표를 했었고 예. 그때 139명이 찬성, 네. 한 표 적은 138명이 반대, 그리고 기권이 9명, 예. 무효가 11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네. 오늘은 총 295명이 투표를 했고 예. 찬성이 149, 반대가 136, 예. 기권 6, 무효 4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찬성이 10표가 그때보다 늘었고요. 단순히 비교를 하면요. 물론 이제 전체 투표에 참석한 의원 수가 예. 2명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찬성이 자, 크게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기준으로 보면은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167명 중에서 16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예. 그 기준으로 보자면 반대가 136이니까 아. 29명이 반대에 동조하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다만 이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예.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건 이제 이재명 있지만 대표가 그것도 있고 단식에 지금 건강 상태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네, 변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단식 네.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되나요? 실질 심사를 그거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제 가능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거겠죠. 기계적인 날짜를 미리 정해서 언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그 단계는 같이 협의하지 않겠는가. 네. 1차 간문인 국회는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아마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재판부하고 재판부 쪽에서 실질 심사를 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찬성이 149표 나왔고요. 반대가 136표, 136표. 기권 6표, 예. 무효 4표였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Q가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정치부 기자, 또 우리 한 원장님, 예. 김만원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